조만간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 대규모 사찰터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물이 주민의 생활도구로 쓰일 정도로 곳곳에 널려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군죽비에서 다뤘습니다. BBS가 간화선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다큐멘터리를 특별 편성했습니다. 수불스님 지도 아래 은혜사 운부함에서 진행된 간화선 집중수행 이야기를 6년여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십실반으로 모은 산불 피해 성금 1억여 원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금까지 모금한 성금은 30억여 원에 이릅니다. 월정사 스님들이 지켰던 조선왕조의 역사를 이제는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보관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역사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을 품은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와 군산 등 전북 지역 사찰들이 일제히 연등법회를 열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군산 지역 4부대 중은 BBS의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만날 수 있는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전관 개관했습니다. 월정사 주지가 총섭을 맡아 스님들이 지켜낸 조선왕조의 역사는 이제 어린이 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갖춘 모두의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산, 푸른 하늘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속에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전관 개관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스님이 오대산 사고를 지키는 총섭을 맡고 스님들이 수직 승도로 상시적인 순찰을 돌며 지켰던 조선 왕조의 역사가 모두에게 회양되는 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그 기록 문화유산을 널리 아마 선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을이 아마 세계 속으로 다 그렇게 더 높이 뻗어나가고 오대산에 계셨던 탄어 스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이 정신문화의 지도민족이 될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화재와 전란으로 기록유산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깊은 산속 사찰에 4곳의 외사고를 두었고 각 사찰은 수호 사찰이 되었습니다. 월정사의 보호 아래 깊은 산속 오대산 사호가 품은 조선왕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서울로 이관될 때까지 온전히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강원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실록과 의궤를 연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박물관이자 세계인과 공유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길 것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조의 기록유산은 민관의 협력으로 110여 년 만에 환수됐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본래 자리로 환지본처돼 의미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라는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보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립박물관이 아니면 이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환수 또 환지본처 이런 어떤 우리 그 시점을 지나 이제 전면 개관을 통해서 우리 이 실록박물관이 세계 기록유산 또 기록유산의 우리 이 강원도 또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 더 정말 크게는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5월의 첫날부터 전관 개관을 기념해 특별전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이 열려 추사 김정희 등의 발자취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 도서관이 운영되고 조선왕조실록을 소재로 한 유명 작가의 북 콘서트도 열립니다. 이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대 국가 시절 주요 주거지로 추정되는 경기 하남 교산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매장 유산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큰 규모의 사찰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 백제 수도로도 거론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크지만 정부와 지자체 무관심 속에 상당수 불교 유적이 훼손되거나 방치돼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한 가정집 마당입니다. 주민들이 이주하고 떠나 폐허처럼 변한 곳에 동물 모양을 한 석수와 안상문이 선명한 팔각대자 일부분이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석등의 하대석으로 보이는 영꽃무늬의 유물과 장대석도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것들입니다. 골말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의 중심에는 고려사 등 여러 문헌에서 언급한 천황사지의 심초석이 밭 한가운데 방치돼 있는 놀라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심초석은 목탑에 심주를 바치며 사리 등을 봉헌하는 받침돌로 이 정도 크기의 심초석이라면 대형 목탑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단형 그 심초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초석의 형태는 경주의 이제 그 황룡사나 그 망덕사 또 사천왕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형태의 심초석이 있고요.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이 이제 뭐 통일신라까지 올려다보고 있지만은 더 깊이 있게 발굴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시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땅만 파도 기와 조각이 나왔고 불교 유물로 추정되는 석조물이 민가의 장독대 받침이나 빨래판, 정원석 등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천황사지 심초석 옆에 있는 밭두렁입니다. 이곳에도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닥에 놓았던 전돌의 흔적이고요. 그리고 무늬가 있는 이런 기와편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남시 일대가 한성백제의 초기 도읍지라는 학계 주장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삼국시대부터 오랜 시간 종교와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천황사지 인근에는 15동의 관형 건물터가 무더기로 나온 교산동 건물지 유적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마을을 둘러싼 산 자락에는 폐사지와 도굴된 고분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남시의 지금 행정구 역상에 있는 사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천황사지가 택지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보호돼야 하고 또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문화재 당국의 무관심에 놓여졌던 하남 교산지구는 베일에 쌓인 고대사의 비밀을 밝힐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교산지구를 3기 신도시로 확정하면서 그동안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조만간 LH가 전면적인 매장유산 발굴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 시민과 학계가 참여하는 발굴 조사가 될지 지역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남시에서 나오는 문화유산은 하남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 기록 또한 철저히 하고 또 유물 그 발굴 과정에도 저희 그 시민들이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참여해서 LH나 그 문화재 발굴 관계자들이 발굴하는 것을 좀 뭐 감시한다 그러면은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좀 관심을 갖고 하남시는 우선 발굴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발굴 결과 나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 그러니까 옛날 문화재청에서 보존 조치 명령을 내릴 거고요.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발굴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대 최대 사찰로 추정되는 천황사지, 나아가 땅 아래 묻혀져 있는 고대 도시 하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제대로 된 발굴 조사가 시급합니다. 경기 하남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산하교육기관과 의료원에서 함께 모금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여 원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교직원들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최근 편찬한 불교 사전 등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서울하고 경주하고 의료원에서요 똑같이 2시에 스타트를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3차가 지금 3차 때는 내가 직접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경북 지역에.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는 한 30억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심들이 너무 참 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동국대는 최근 교내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발원법회를 열고 고운사 등 산불 피해 현장의 자원봉사를 진행하며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현재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산불 피해 성금으로 30억 원 넘게 모금해 2차례에 걸쳐 피해 사찰과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순례단이 지난달 27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찾아 재난극복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은혜사 4부대 중 참여기도단 200명은 경내 대웅보전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천수다라니를 영송하며 산불로 희생된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운사의 빠른 복원을 염원했습니다. 은혜사 108순례단과 은혜사랑 봉사단, 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신도회장, 영천불교연합회, 영천대현사는 고운사 복원 불사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사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5교구본사, 하나 빼고 24교구본사 모든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고운사에다가 희망과 격려와 이런 것들 좀 심어주는 그 도면의 역할, 그 역할을 은혜사가 했으면 참 좋겠고, 본사 교수님들하고 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와주셔가지고 기대해 주시니까 저는 뭐 복원하는 게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앞서 은혜사는 영천 지역 합동 봉축법요식 대신 산불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모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의 종지종풍인 간화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BBS 특별기획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6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친 이 다큐멘터리는 간화선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단순한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 여정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조계종의 종지종풍인 간화선을 BBS가 야심차게 특별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했습니다. 5부작으로 제작된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은 간화선을 종교적 차원을 넘어 나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안국선원장인 수불스님을 지도법사로 팔공산 은혜사 운부암에서 진행된 간화선 집중수행의 생생한 기록을 중심으로 화두를 통한 자기탐구, 선지식의 존재와 역할 등을 담았습니다. 또 의정, 무여, 해국, 정여스님 등 간화선 수행 지도자들을 비롯해 양자역학의 거장 프레드릭 카파토스 교수와 구글 개발자이자 명상 지도자인 차드 멍탄의 인터뷰를 통해 간화선을 다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이 그런 명상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더 깊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그 차이점 그리고 특이점, 그게 말하면 더 경쟁력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LA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간화선 수행을 진행하면서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간화선의 가능성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레이션은 올해 불자 대상으로 선정된 가수 이승기 씨가 맡아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간화선을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간화선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간화선 수행이 집중 수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참가자들을 인터뷰한다든지 심리를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루하루 그분들의 심리를 인터뷰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마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큐멘터리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서는 5월 4일 저녁 7시 30분 생각을 끊는 칼 화두를 시작으로 BBS 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밤 9시, 목요일 아침 7시 5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6월 7일까지 1부에서 5부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봉은문화회관에서 삼성 1동, 2동과 대치 노인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효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도 좀 있고 어르신분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잔치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국장스님단과 신도회, 강남구 의회 김호귀 의장 등이 참여해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봉은사는 3년 전부터 해마다 사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초청한 효잔치를 열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주를 비롯해 군산 등 전북 지역 사찰들이 잇따라 연등법회를 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군산 지역 4부대중은 BBS 불교방송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등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모두가 율동을 함께하며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손에 연등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전주 시내를 돌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봉축위원회가 전주의 옛 전라가명터에서 꿈타는 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다시 꿈이 시작된다를 주제로 열린 연등회에는 사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올림픽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2036년도에 개최하기로 했던 올림픽 유치 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등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과 시민 참여단이 함께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행진하면서 고도 전주의 밤을 밝혔습니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스님은 세계는 여전히 갈등과 다툼 속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월주대종 사이에 깨달음의 사회화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주 대종사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사회화 의지를 본받아 지극한 자비심으로 세상의 고뇌에 답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불빛들이 군산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수를 놓습니다. 군산불교 사업연합회도 수성공원에서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군산시 사부대중은 화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산불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BBS 광주불교방송에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상생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산 지역 원로인 성우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법문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성을 깨닫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처님처럼 모두의 마음과 세상을 환히 밝히고자 하는 서원을 담은 연등이 전북 지역 곳곳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대종사가 불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4,200만 원을 동국대생들에게 쾌척했습니다. 성운대종사는 그제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서울 은평구 출신 동국대 재학생 42명에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으로 4,2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우리 동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인재 되기를 바라고 또 은평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크나큰 인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축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서연, 연극학부 이승환 학생은 장학생들을 대표해 감사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선구자인 성운대종사는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선발에 지금까지 3차례 동참했으며 이번 전달식을 포함해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은 99회째를 맞아 100회를 눈앞에 뒀습니다. BBS 대구 대외협력위원단이 출범했습니다. BBS 대구 사장 영송 스님은 그제 BBS 대구 힐링 라디오 쉼 진행자인 수환 스님을 비롯해 이연화 전국여성불자회 수석 부회장과 최경분 전 수성 세일센터장, 최설아 한국불교대학 종무실장, 은장권 함께하는 세상 대표 등 5명을 BBS 대외협력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BBS 만공회와 대구 불교방송 신석불사의 대외 홍보와 불자 동참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영송 스님은 위촉식에서 불사를 후원하는 화주는 어렵지만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며 BBS 대구 발전을 위해 대외협력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해 길상사 3개 선원이 지난달 27일 법당 내 부처님과 후불탱화 조성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부처님은 아미타, 관음, 지장 3존불이며 후불탱화는 가섭과 안한존자, 나반존자, 칠성존, 아미타입니다.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된 점안식에는 제방의 스님들과 홍태용 김해시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내빈과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대학을 해갖고 저한테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심포교를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하는 절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꽃을 하나 심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길상사는 또 부처님 조성불사의 원력을 바탕으로 1층 공양간에서 무료 급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 5월 1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